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전화 연결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예, 박셀바이오고요. 아, 박셀바이오요? 네, 87,000원에 10% 샀고요. 예. 사실은 이거 제가 산 게 아니고 우리 신랑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걸 샀느냐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예. 그게 엄청 많이 갈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샀대요. 아, 어디선가 정보를 들으신 것 같긴 한데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걱정이 굉장히 되시죠? 네네네. 아, 이거 지금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니, 박셀바이오가 잘 갔을 때 거의 뭐 30만 원 같은 종목인데 정말 정말 오랫동안 계속 급락을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좀 올라왔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 10만 원 찍고 쭉 가나 싶다가 그대로 내려왔는데 이 매수하신 가격 그 이후로도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최저 66,700원까지 갔다가 상당히 어려움 겪다가 조금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전장 대비하면 6%가 빠졌어요. 74,200원입니다. 그게 더 내버려 두면은 예. 원금은 회복할 수 있을지 진짜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예.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시청자님 의구심 한번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예. 자, 박셀바이오 워낙에 이 종목이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셀바이오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볼게요. 자, 유세백 전문가님, 네. 박셀바이오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네. 최근에 좀 좋다 하다가 다시 또 꺾여 내려갑니다. 이거 희망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이 박셀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강한 녀석들에서 제가 바이오주는 섣불리 그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다.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 8월 말 관련해가지고 박셀바이오 한번 볼만하고 그리고 HLB가 아마케 관련해서 볼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갑자기 큰 폭의 하락을 줬다. 지금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냐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나쁜 종목이 과연 30만 원까지 갔었을까? 그리고 지금 시총이 네. 1조 원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 세포치료제 핵심 기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주가가 30만 원까지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라갔었던 대단했죠, 정말 그런 그때.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 파이프라인 관련해가지고 기대감만 있다 보니까 좀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예. 진짜 25,000원, 3만 원까지도 이렇게 좀 밀렸었는데 지금 최근 흐름만 봤었을 때 지금 24일과 25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혈액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안 할 거야. 파이프라인 이제 이 사업은 접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게 이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서 혈액암을 잠시 사업 축소를 하고 그렇다라면은 많은 라인들 중에서 뭐 간암이라던가 아니면 동물 관련해서 암 관련 치료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봤었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이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재료가 소멸이 되면 크게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곤 해요. 네. 지금은 좀 빠졌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가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주가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수직 상승을 했다가 지금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로 382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네. 오늘 다행히도 이 지점이 50% 라인을 찍고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382 지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말은 다시 한번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갈 탄력은 있다. 지금 현재 둘레여서 한 7거래일, 8거래일 연속적으로 쭉 밀렸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그 내일 나올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양봉이 한번 떠줬었을 때 이때 저는 탈출을 하셨으면 어떨까. 비중이 10%면은 5% 정도 물량만 들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감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붙었을 때 무섭게 날아갈 수 있는 게 바이오 제약주의 특징입니다만 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됐었을 때 단기간 한 달 동안 너무 무섭게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주가가 30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줬었을 때 저는 한 번쯤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네, 기대감은 있지만 저는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서 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박셀바이오 이 회사는 좋대요. 근데 문제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대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많이 연속적으로 내려왔으니까 한 번쯤 기술적으로 솟구칠 타이밍도 됐거든요. 그러면 한 차례 길게 양봉 뽑아주면서 올라갔을 때 그렇게 한번 솟구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최소한 절반 이상 팔고 좀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얼마까지 가면 팔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까지? 가격까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근데 87,000원에 샀는데 네. 그 87,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 하고. 8만 원 근처까지 갈까요? 정말? 기술적으로 본다면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10만 원을 뚫어준다라면은 그 이상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근데 확신할 수 없죠. 근데 확신을 할 수 없는 지점이고 지금 74,000원대에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은 6만 원으로 밀립니다. 아하.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갈 것이냐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비약바이오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실 때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이렇게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소임자님 아마 판단을 좀 냉정하게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솟구치는 모습 나오면 그때는 10만 원도 더 뚫어줄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지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확실히 좀 올라갈 때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여가면서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박셀바이오 사실 이 종목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팬분들도 많지만 팬만큼 돌아서는 분들, 안티팬들도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쉽지 않은 종목이니만큼 아무쪼록 잘 대응하셔서 손실을 많이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신혜석 캐스터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진단 고민입니다. 오늘은 블레스님이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한국 알콜 11,500원에 11% 보유 비중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후 떨어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마 이번 8월 중순쯤에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지금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긴 상승의 흐름을 보고 아마도 좀 긍정적인 전망 갖고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알콜 11% 들어가셨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지 이게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11,500원에 들어갔으면 이제 6월 하순부터 해서 7월까지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8월 한 중순 이후부터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고요. 또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좀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약간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뭐 11% 정도면 아주 뭐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종가가 이제 1,500원에 형성이 됐고요. 화학 전문 업체죠.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또 화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또 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알콜이 뭐 초산에틸 2차 전지용 관련해서도 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5월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이 또
또 이 한국 알코올 관련해서 주가가 좀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또한 이제 알코올 관련해서 허용 부분, 법적인 허용 부분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상 보면은 월봉상 봐도 10,000원대가 일단 좀 1차 지지대가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11%니까 만약에 10,000원대가 무너진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상, 또 이제 3번 연속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시장에 미증시에 상당한 이제 금요일 날 타격을 주면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시장, 상승 반등 시장보다는 좀 약간 박스에 의해서 조금 눌려지는 그런 시장이 좀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000원 정도가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이제 갖고 계신 11% 정도의 매수 부분을 갖다 조금 조정하시고 차트상 보면 9,000원, 8,000원대가 또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2019년부터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19년에도 뭐 3,000억 가까이, 2020년에도 3,700억, 21년도 5,000억 이렇게 했고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도 23%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영업이익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 순이익에서 1분기에서 약간 좀 적자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재무비율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좀 그래도 성장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보는 부분 근거가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유동비율은 한 288%고 부채가 상당히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내적인 악재라든지 시장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역시 부채 부분이 부담이 없다면은 수익성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매출 부분이 좀 증대되고 하면 곧바로 실적과 주가에 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이라든지 재무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진입하신 뭐 매수가라든지 비율도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단지 이제 9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동안 베어마켓 랠리에 의해서 좀 올라온 부분이 또 있으니 9월 달에는 아마 조정과 약간의 눌림과 횡보 박스장이 연출된다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대를 1차 지지로 보시고 고기가 무너진다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9,000원, 8,000원대에서 좀 대응하시면서 덜어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눌렸을 때는 재차 다시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춰서 진입가 올 때까지 좀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이 기업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그런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갖고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정리 말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알코올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에 보면은 보유 가능하다, 중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부침이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10,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10,000원대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9,000원이나 8,000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점차 줄여가시는 전략을 택하시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쯤에 또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박스권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블레스님의 한국 알코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민도 정말 귀여운 닉네임의 작성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포션님의 고민입니다. 중앙에너비스 35,000원 10% 갖고 있는데 드디어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과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을 기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오늘 기준 종가는 29,100원으로 한 4% 구간의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봐서 정말로 지금 매수가 근처 가까이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앙 에너비스는 사우디 석유 감산 가능성 언급 소식 덕분에 한 주간 30% 정도가 급등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이슈로 상승한 걸지 아니면 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백 전문가님 대처 방안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 제가 볼 때는 이거 드디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오늘 진입은 안 하셨고 한 6월달 이때 진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샀다가 물타기 해서 지금 평단을 35,000원까지 낮춰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테마성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실적이 좋냐 아니면은 무언가 펀더멘탈이 뛰어나서 주가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전자 쪽에 가깝다. 결국에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정말 안 좋으면 그러면은 식량이라던가 가스 뭐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쏘아 올렸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종목을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물론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떨 것인가?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준도 잘 못 맞추는 게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인데 라는 질문을 던졌었을 때 환율도 오르고 있고 유가도 오르고 있고 가스도 오르고 있다. 거기에 베팅을 해본다 라고 했었을 때 이 기업이 정말로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얻어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과연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려면 이 종목 말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환승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다른 측면으로는 수익을 주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돌파를 했었을 때 그리고 수익권을 줬었을 때 거기서 익절컷을 계속 높여가면서 저는 수익을 꼭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 시점 이제 121선 27,5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 다시금 3개월 가까운 이 고통의 시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손절 라인 지키시면서 익절컷 높여가면서 수익을 줄 때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 살펴드렸습니다. 이 테마적인 움직임이 붙어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도 정확히 지켜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손실 없이 좀 나오시되 너무 여기서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중앙에너비스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두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지금 다시 또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이렌텍이고요. 예. 예, 17,800원에 20%입니다. 17,800원에 20%요? 네. 자, 이 종목 그러면 이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봄에 4월 달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네. 3만 원 보고 팔려고 안 팔고 있었어요. 아하. 네. 이게 얼마 전에 근데 그 2만 원대 다시 또 뚫어냈다가 다시 또 그대로 내려왔네요. 네네. 아, 이거 대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좋다 말한 그래서 한 3만 원 보고 기다려도 될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3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3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자, 혹시 뭐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막연한 기대십니까? 아니요, 좀 제가 오래 가지고 가는 편이라서요. 아, 네. 길게 보유했을 때 3만 원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렌텍 사실 뭐 올라온 폭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3만 원 너무 높지 않나 싶었는데 길게 보유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길게 보면 3만 원까지 이렇게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이렌텍 17,800원에 20% 들어가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또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투자자분께서
자문자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네. 가실 걸 3만 원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또 중장기적인 투자 마인드가 상당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또 물려 있다고 그래서 뭐 급하게 움직이거나 변동폭을 크게 주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응하시는 게 참 현명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17,800을 20%면은 비중은 뭐 아주 썩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 이번 달 좀 많이 좀 눌렸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8월 달 들어와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종가 마감은 16,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기업의 먼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무선 통신 장비 업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매출적인 부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정용 ESS라든지 최근엔 특징이 좀 이 모바일리티에서 로봇까지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매출적인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렌텍의 주가를 갖다가 평가할 때 네. 상당히 양호하게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의 좀 재무제표를 제가 보니까 매출도 좀 뭐 그런 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도 전년 동기비해서 한 96% 정도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또 늘었고 네.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호전되는 지금 성장세가 큰 그런 게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유동비율하고 이제 부채는 약간 이제 뭐 부채가 약간 조금 더 있긴 하나 유보율도 좀 좋고요. 네. 여러 가지 이번 이런 이제 그 이렌텍의 매출적인 이런 사업 영역 확장, 다양하게 이 관련된 부수적인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네. 단 지금 17,800원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데드라인, 커트라인은 또 정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15,000원이 만약에 1차 지지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차트상. 예. 15,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때는 좀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조금 20%니까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비중을 좀 덜어놓으시고 15,000원 무너진다면 그 밑단에서 다시 매수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은 이렌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좀 뭐 재무 구조라든지 사업 영역 확장, 매출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있어서는 저는 네. 충분히 주가 상승과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중기적으로 장기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정리 말씀 요약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3만 원 부근까지는 도달할 여력이 있을까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예, 상당히 좀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3만 원이면 올해는 지나고 그렇죠. 내년 부분을 좀 기약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관님, 이렌텍 회사 괜찮대요. 그래서 길게 보유하시는 거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적어도 내년, 내후년 좀 긴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혹여나 이 종목이 뭐 시장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만약에 15,000원 정도까지 이탈을 하게 될 경우 내려가게 됐을 때는 15,000원을 깼을 때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지켜보시다가 길게 또 계속 보유하기 쉽지 않겠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렌텍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화 받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그래그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그래그래님 말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래그래님께서 이 KB금융 가지고 계시네요. 은행 대장주죠. 55,000원에 10% 비중인데 지금 손실 권역입니다. 5만 원 아래로 좀 내려와 있죠. 자, KB금융 질문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금리 올리는데 왜 빠지고 그래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은행주부터 해서 뭐 금융주들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올린다고 하는데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춤거릴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자, KB금융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2월 달에 고점 나왔었고요. 그 뒤로 크게 뭐 오르는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난 6월에 시장이 내려가고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같이 빠졌죠. 자, 그러면 KB금융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죠. 자, 전문가님, 금리 인상 시기라는데 도대체가 왜 이렇게 빠지기만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교과서적으로는 금융주는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근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예대마진을 많이 걷어들이는 게 아무래도 금융주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기업들 관련해서 좀 부실채권들 나올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대기업들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부도 이런 위기들도 많죠. 금리 또 갑자기 빨리 올리니까요. 또 부담되죠. 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55,000원대면은 뭐 작년 같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파월이 강력하게, 연준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지수가 많이 밀렸었죠. 지금 근데 20년 이제 코로나 발발 이후부터 우상승을 했던 이 KB금융 주가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배당 매력이 있는데 PR을 봤었을 때 지금 4배 수준, 4.7배 수준이고 업종별 PR로 봤었을 때 4.9배 수준입니다. 5배 정도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지금 약간 저평가 구간일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탄력성을 본다라면은 아주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확 줄여서 볼게요. 차트 확 줄여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5,000원대에서 5만원대 이 라인 저 딱 중간 라인입니다. 이 중간 라인이 저는 적정 주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가 레벨이 한층 레벨업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회복하고 3,300포인트 가야지 저는 다시 한번 55,000원대로 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KB금융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이제 그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5% 가까이를 주기 때문에 그 매력에 이제 9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다시 올라올 주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저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55,000원 뚫어준다라면은 그때는 우리 지수도 함께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 중순까지 한번 지켜보자.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다 보니까 그때 보면은 지니까 그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손절 라인은 따로 잡아드리진 않겠습니다. 단 45,000원 이탈하면 좀 힘들어질 수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KB금융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긴 합니다. 단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이 종목 뭐 배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연말 기조금 가게 되면 조금씩 더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손절가는 굳이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쪼록 이 종목 보유를 해보시면서 수익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KB금융 살펴드렸습니다. 그래그래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M보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AM보스님. 루트로닉입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매수가부터 먼저 보면요. 1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지금 오늘 3.4% 내려왔는데 종가를 확인해 보면 오늘 18,100원에 마감이 됐죠. 지난 4월에 고점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거 3만 원 뚫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29,650원에서 스탑을 하게 됐네요. 그 뒤로 좀 밀려났고요. 얼마 전에 다시 시장의 상승과 함께 올라오는 듯 하다가 그새 또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18,100원에 오늘 종가가 확인됐고, 자, 루트로닉 과연 이 종목 이제부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윤겸 전문가님, 루트로닉입니다. 이 종목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루트로닉 선택하신 거는 저는 양호하게 잘
매수하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레이저 치료기도 이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근육통 통증 완화 병원용 의료기기인 아큐 커브를 갖다 출시를 또 이 기업이 했습니다. 그게 또 예. 이제 호재했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수출액 부분이 상당히 증가해서 매출이 이제 800억 정도 수출을 또 달성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중견기업에 또 가입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해서 이제 수출 부분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좀 예상이 되고요. 재무를 현황을 보니까 매출액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9년에도 1,153억, 20년에도 1,156억, 예. 21년에 1,700억대 정도 달성을 했고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에 7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254%,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370%. 그리고 이제 재무 비율에 있어서도 이 회사가 재무가 탄탄하다는 건 이제 유동 비율이 높고 부채가 작은 유동 비율은 265%, 부채 비율 역시 48%그래서 그 밖에 성장성 비율이라든지 수익성 비율 이런 활동성 비율을 다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과 수출 부분, 매출 부분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예. 그래도 혹시 이제 시장 대내적인 악재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저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는 16,000원대가 그래도 1차 지지대가 아닌가. 여기가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도 안 되고 여기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16,000원 선이 1차 지지대가 좀 모여 있고 여기가 좀 무너진다면 좀 더 눌릴 수 있다는 걸 또 감안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진입가라든지 그 뭐 매수 비중은 아주 뭐 이렇게 높거나 단가도 그런 대로 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 매출, 수출 부분, 또 이제 실적 부분, 재무 부분 그런 부분이 양호하니까 물론 이제 지금 약간 눌림목 구간에 와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손실본 종목은 아닌가 예. 저는 괜찮다고 좀 향후 예.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대신 16,000원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네. 대응하시고 조금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 그렇게 대응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또 이제 진입가까지 오실 때까지 하면서 수익을 이어가시기를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루트로닉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 뭐 손실 보고 나올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해 가시면서 진입가 이상까지 노려보시고 다만 중요한 건 16,000원 정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될 테지만 만약에 1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든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 가격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AM 보스님의 루트로닉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상당히 인상적이시네요. 운동에도 살쪄 님께서 괜히 찔리긴 하네요. 자, 롯데케미칼을 갖고 계십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부터 먼저 보면요. 롯데케미칼 179,250원이고요. 7% 비중입니다.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신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롯데케미칼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도대체 언제부터 내려온 거죠? 지난해 3월쯤에 고점 33만 원대까지 찍고요. 그 뒤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자, 지금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같이 하락장에서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다른 화학주는 그래도 반등하고 보합이나 올랐는데 요즘 롯데케미칼은 왜 그럴까요? 2차전지 관련 특히 동박회사도 인수하려 하고 수소산업도 구축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죠? 모아가는 거 전문가님은 목표가 그리고 기간은 얼마큼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보긴 하시지만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상당히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유사백 전문가님 롯데케미칼인데요.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들을 보고 계시긴 하는데 주가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학 관련해서 먼저 네.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2년에서 3년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해요. 네. 하지만 적어도 1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라는 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예. 왜 그러냐? 화학 업황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지금 수요
둔화되고 있고,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화학 관련해가지고 수요는 당연히 둔화되고 있고 공급은 과잉이고, 그렇다라면은 마진율은 줄어들고 있고, 이 화학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위클리로 매주 발간이 되는 그 화학 관련 스프레드 마진, 예. 그 관련 리포트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는 증권사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화학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화학 관련해서. 근데 그쪽 관련해서 모르시겠다라고 하는데, 모르시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왜 그런 것인가 봤었을 때 포스코 케미칼, 아니면은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전통적으로 케미칼 관련, 화학 관련 업종들이죠. 근데 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지금 벌써부터 돈을 벌어 제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실적에서 나타납니다. 예. 실적을 보게 됐었을 때, 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4억, 매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힘을 못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영은 주가에 벌써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고, 지금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인가 라는 걸 묻는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예. 바닥은 모르죠. 모르는데 제한적이다. 여기서 모아가는 전략 나쁘진 않다. 근데 정말 멀리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멘텀은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뭐 다 좋죠.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성이 다소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좀 멀리 본다라면은 전 32만 5천 원까지 진짜 멀리 보고 장기 투자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좀 빠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전 탑픽으로 지금 그 예전에 네. 저기 주식심화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일단 화학 쪽에서 이 종목 일단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셨네요. 그래서 모아가시는 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긴 시간 2년에서 3년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렇게 본다면 30만 원대 이상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빠른 종목을 원한다 하시면 포스코 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 요즘에 또 핫한 종목들 있죠. 그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운동에도 살쪄 님께서 보내주신 롯데케미칼은 여기서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지금부터는요 내일장 전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윤겸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어차피 저번 주 금요일 날 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의 그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좋습니까? 그 목소리에서 시장은 그래도 조금 완화적인,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인플레이션은 자꾸 가야죠.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낙폭을 크게,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이제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요. 예. 오늘 내일 뭐 말일까지는 좀 관망하는 시장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지켜보고요. 또 이제 1일, 2일 날 미국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조업 지표, 실업률 지표가 나옵니다. 그 지표가 월 초에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자꾸만 이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 95% 정도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이 히토류 관련해서도 좀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또 뭐 리튬 공급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주 좀 보면서 대응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이제 뭐 쌀기까지 자국 식량 보호 차원에서 지금 곡물주들이 다시 한번 또 9월 달에 어떻게 또 방향이 잡힐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곡물주도 한번 체크하면서 보면 어떨까. 건자재 관련주, 또 이렇게 또 우주 관련 섹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큰 이슈가 있고 관련된 차트 보시면서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9월 1일부터 2일부터 말씀드린 그 지표가 나오면서 그 다음 주부터 좀 방향이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관망 주간으로 예측을 해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또 관심을 둬야 되는 섹터들, 뭐 전기차부터 해서 곡물, 건자재, 우주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체크를 같이 한번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유세백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뚜껑을 열지 말아야죠. 열 수밖에 소신 발언하자면은 예. HTS, MTS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네. 네, 어려운데 우선은 지금 프리 그 나스닥 그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강보합 상태인데 12,400포인트를 지금 지켜주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또 미 증시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락함에도 주가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강할 섹터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태조 이방원 봐야 되겠고 그리고 뭐 로봇 그리고 이제 건설 관련해서는 네움 관련해서 이 모멘텀들이 있다. 이런 섹터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그리고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려면 예. 트레이딩 정말 손 빠르신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지 잘못하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계좌 녹아 나가니까 요즘에 정말 빨라요. 네,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은 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주식은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 시기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 좀 참고하셔서 짧게 챙겨가는 전략을 좀 선택하시고 현금화 비중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네. 5시 10분부터요. 방송 끝나고 나서 다들 지금 걱정이 9월달 어떻게 장이 펼칠 것인가. 맞아요. 지금 예상치 않은 그런 강한 매파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9월장 전략에 대해서 정보도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5시 10분 그러니까 이 방송 마치고 금방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윤겸 전문가와 함께 정말 어려움이 예상되는 9월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9월장 대비 전략을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5시 10분에 윤겸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략 여기까지 듣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